반갑습니다. 더 시장입니다. 금요일 회장은 장 초반에 상당히 상승을 했었는데 새벽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서 상승분을 되돌리고 오히려 큰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는 46. 다시 한번 피어의 구간으로 다음 주 초에 들어가지 않을까. 푸덴크롭션 0.66. 푸덴크롭션은 크게 이상 없네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월요일에 장후에 팔란티어, 그리고 화요일에 AMD와 알파벳, 그리고 수요일에 퀄컴과 ARM, 목요일에 아마존의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 알파벳과 아마존은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한번 무너져 내렸거나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빅테크에서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만 살아남고 있는 모습. 실적 발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나스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종목은 알파벳과 아마존이다. 다음 주에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 정책으로 나스닥이 무너져 내려도 그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는 알파벳과 아마존이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현재 이상하게도 유럽은 계속 주가가 상승 중이에요. 유럽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유럽의 CPI,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미국의 12월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 제가 이제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이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주가를 끌어올려준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졸트만 나왔다 하면은 주가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트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었는데, 이 졸트는 상당히 부정확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온 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그 하락은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 하지만 졸트는 항상 이상하게도 주가의 하락을 부추긴다. 2월 5일은 미국 비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2월 6일은 영국의 금리 결정입니다. 영국도 금리를 약간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2월 7일은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현재 기조는 고용이 계속적으로 탄탄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다음 주에 열리는 이 졸트와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고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으니까 주가가 내려가겠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도와주질 않네요, 트럼프. 나스닥 1배. QQQ 차트로 보는 주봉은 1월 5주차 마이너스 1.39%의 하락, 고점 대비는 3.31%의 하락으로 더 벌려졌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 보라색 상단을 돌파를 한 지점으로부터 다시 보라색 상단,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돌파를 했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제는 또 떨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떨어지는 상황은 현재 N캐리 청산부터 이어져 온 이 굵은 보라색선과의 간격은 마이너스 1.6%다. 여기서 지지라인이 걸려야 된다. 하락하더라도 지지라인은 걸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서 지지라인이 걸려줘야 된다. 물론 밑꼬리로, 이렇게 밑꼬리로 이탈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뒤집었고 보라색 상단 트라이하러 갈 수가 있다. 현재는 굉장히 롱숏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천국이고, 롱숏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옥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점 매수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노잼의 장이다. 저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하기는 하되 약간의 스윙을 겸하고 있다.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장인 건 맞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고 주가가 상방으로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죠. 그냥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짧은 단기 매매자들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 초반에 나스닥은 현재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1.6%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며 그 지점에서 지지선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못 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이 파란색 선, 진짜 억지로 그어놓은 파란색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파란색 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파란색 선만 이탈하지 않고 빌빌 기어주면 된다. 반도체 그래도 반도체는 다우지수나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덜 하락했다. 금요일에요. 그래도 검정색 선은 지켜주고 있다. 쏙슬 같은 경우도 검정색 선은 지켜주고 있다. 쏙슬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밑에 이 검정색 선은 쏙슬의 최후 지지선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파동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파동에서는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쏙슬을 갖고는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상당히 아쉽게도 21년의 고점 라인 빨간색 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차트를 만들어내는가 싶었더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다시 반납을 해주면서 마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뭐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 라인, 이 채널까지도 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만 조금 이제 지지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시 오를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의 최측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테슬라의 핵심이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코인의 공보지수는 오랜만에 60으로 내려왔네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00K도 살짝 깨주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갑자기 차트가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워낙에 이 채널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문제는 게더리움 다시 한번 쳐내리면서 결국에 이때의 상승은 휩쓰였다. 다시 한번 쳐내리면서 이제 삼각수렴 다시 한번 작도를 해봤습니다. 삼각수렴을 좀 늘렸죠. 이 삼각수렴을 보면은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삼각수렴에서 밑꼬리로 저점을 약간씩 미세하게 상승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지선은 트럼프의 당선 후 상승 후 지지받았던 이 라인, 이 빨간색 라인을 최후의 지지선으로 작도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종목은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저점은 낮추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아직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점은 낮추나 저점은 낮추지 않았다. 아직 저점은 낮추지 않았다. 여기가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 일단은 분할 매도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다시 한번 추후에 재반격을 노려야 된다. 현재 간당간당한 상태고 계속적으로 차트를 조금 확인해 보고는 있습니다. 21년 불장에서도 결국에는 2월 달이 상당한 좀 불장이었고요. 거의 다 온 순간이거나 아니면 시즌의 종료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순간이 온 것이죠. 2월 달도 못 가면은 사실상 코인들의 비중을 줄여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집이다. 때로는 패배를 좀 인정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할 매도로 대응할 생각이면 현재의 상황은 정말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아쉽게도 진짜 이제는 이 라인, 이 검정색 라인이 확실히 저항인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라인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매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뚫어주면은 마지막 피날레가 될 것이고요. MSTR 파란색 선을 이탈했습니다. 급등 후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의 채널인데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밑꼬리 라인으로 검정색 라인을 그어봤는데 아직 밑꼬리 라인을 이은 검정색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다. 다음 주 초에 반등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MSTR은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차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들은 단기 물량들을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너무 오늘 영상은 너무 좋지가 않죠. 당연히 좋지가 않죠. 하지만 트럼프의 첫 임기의 해 25년은 트럼프의 첫 임기의 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임기 1년 차는 하락장은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2년 차가 하락장입니다. 보시면은 21년도 대통령의 임기 1년 차였잖아요. 21년이요. 20에서 30%의 상승의 구간. 그리고 22년은 대통령 임기의 2년 차였잖아요. 10에서 20%의 하락의 년도. 그러면 좀 더 과거로 가봐서 2017년 대통령 임기의 1년 차 10에서 20%의 상승의 구간. 18년도 대통령 임기의 2년차 구간 0에서 마이너스 10%의 하락의 연도. 그러면은 25년은 어쨌든 간에 하락의 연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대통령 임기 1년차니까 하락의 연도는 아직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그래픽을 만든 사람도 25년은 10에서 20%의 상승의 연도.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 것이며 약간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리고 26년이 문제인 거죠. 26년이 여기일지 여기일지 하여튼 26년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25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락장을 생각하고 숏을 스윙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저스 멤버십에 나나나밤님, 옥지킴님, 현캐리님 새롭게 멤버십 갱신 및 가입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심에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의 매수 매도 타이밍과 차트 보는 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보이는 것과 많이 달라. 보이는 것과 성공은 다르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23년과 24년에 큰 수익을 우리가 냈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25년은 단기 트레이딩 또는 스윙을 반드시 겸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힘든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